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두 근이 나오잖아요. 알파, 베타. 자, 우리는 어쨌든 얘는 치환해야 돼. 이 x승을 t로 치환한다. 자, 그럼 위에 보이는 식이 t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t가 되고 플러스 10은 0이 되죠. 알파, 베타가 두 근이었는데 t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t1을 2의 알파승으로 하고 t2를 2의 베타승으로 한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각의 수학에 의해서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은 얼마야? 10이죠. 두 근의 곱이니까 t1 곱하기 t2. 자,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뜻이니까 4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변에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100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1번입니다. 101번. 두 근의 합이 4래요. 그 두 근을 우선은 알파 베타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데 옆에 99번처럼 t로 치환합니다. 자, a의 x승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64는 0 이런 식으로 바뀌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걸 이용하려면 사실은 여기서 t1이 바로 a의 알파, t2가 a의 베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려면 두 근을 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이것이 a4라는 사실 알고요. 두 근의 곱은 1분의 64니까 얘는 64라는 사실을 안다. 자,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뭐가 돼요? a는 자, 얘가 뭐야? 88에 64니까 2의 6승이 되죠. 그죠? 그러면 a는 4분의 1승 하면 되는 거니까 뭐야? 2의 2분의 3승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a를 구해내면 됩니다. 자, 103번입니다. 103번. 자, 103번은 우선은 또 t로 치환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t 이퀄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2의 x승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는 0보다 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소리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뜻이죠. 근데 t가 0보다 큰 곳이니까 이 함수를 그릴 때 t가 0보다 큰 곳만 그린다. 자, 그래프 그리면 얘는 빵꾸 이렇게 그려지죠.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y는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려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결국은 여기 가운데 1이니까 쭉쭉쭉 내려오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자,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가 된다. 자, 따라서 n-m이기 때문에 n-m은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09번입니다. 109번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자, 우선은 교점이 나왔어요. 그죠? 교점의 중점이 얘래. 자, 우선 무슨 소리일까요? 자, 이 교점을 교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y좌표는 뭐가 되죠?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죠.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편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2분의 2의 알파승 플러스 2의 베타승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사실을 알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저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 연립해서 풀었겠죠? 자, 그래서 2의 x승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k이다. 양변에 2의 x승을 곱하면 2의 x승의 제곱이 되고 자, 2의 x승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2k의 2의 x승이 되고 자,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우리 아까 앞에서 했듯이 2의 x승을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합시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t1이 뭐예요? 2의 알파승이 되고 t2가 2의 베타승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려면 요거죠. 요거.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우리가 여기서 2의 t1 만약에 곱하기 t2를 하잖아요. 그러면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돼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가 어차피 1이에요. 1.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 0이라는 것은 나온다 이거지. 쓸데없죠 사실은. 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부분을 봅시다. t1 플러스 t2를 해보세요. 자, 얘는 뭐야? 얘는 사실은 2k죠. 2k. 근데 여기서 얘는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이란 말이야. 자, 위의 식에서 보세요. 양변에 2를 곱하면 2분의 7이죠?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K는 뭐야? 4분의 7이라는 단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11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5래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단서를 가지고 문제를 보자는 거지. 자, 이 x승을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k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근을 t1이라고 하면 t1을 그냥 2의 알파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t2를 2의 베타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치환한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근의 곱이라면 얘를 이용할 수 있잖아. 두근의 곱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근거기수역에 의해서 k가 되죠. 두근을 곱한 거.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2의 5승이다. 답은 3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서 113번입니다. 두근의 차가 1이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가 만약에 알파, 그 다음에 베타라 하면 두 근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라고 놓으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소리는, 근은 알파 하나랑 베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근을 뭐라고 쓰는 거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3의 x승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27은 0이 되죠? 그러면 t1을 3의 알파승으로 놓고 t2를 또 3의 베타승으로 놓는다면 자, 우리 단서에서 나오는 거는 바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의 알파 플러스 1이었으니까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알파 플러스 1승한 것이 뭐야? 27이라는 뜻이죠.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둘이 더하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뭐야?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요? 1이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113번 문제는 뭘 우리한테 원하는 거죠? 문제 보니까 K 값을 원하는 거예요. K 값. K 값은 두 근의 합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T1 더하기 T2, 3의 알파승 더하기 3의 알파 플러스 1승이 바로 이게 바로 K라는 거죠. 두 근의 합. 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3 더하기 9에서 1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방정식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무작정 판별식 D가 0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우선은 3의 x승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k 곱하기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6k네요. 이렇게 6k. 자, 그 다음에 3의 x승에다가 플러스 729는 0이 된다. 그치? 자, 반드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두 근의 곱으로 부호를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럼 내가 T1하고 T2가 있다고 생각하면 T1 곱하기 T2가 뭐예요? 729로서 양수죠? 이 소리는 뭐야? T1, T2는 같은 부호라는 거예요. 같은 부호. 그죠? 같은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음수 양수일 수도 있는데 같은 부호이라는 소리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 그지? 근이 존재하려면 이 T1, T2는 양수여야 돼. 그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수도 있고 한 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오직 한 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중근을 갖고 양수의 중근을 갖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지? 플러스 플러스. 같은 근이죠. 이때는 판별식을 쓸 수 있죠. 현재는. 4분의 D 9K의 제곱 마이너스 729는 0이다 이거지. 그럼 K제곱은 뭐야? 81임을 알 수 있어요. 자, K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두 근을 합하면 6K죠? 두 근을 합하면 6K야. 그럼 양수여야죠? K는 양수입니다. 그죠? 따라서 K는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기처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참고야, 참고. 만약에 오직 한 개래. 실근을 갖는데.
그럼 난 똑같이 3의 x승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6kt하고 마이너스 729라고 할 거야.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죠. 근데 오직 하나예요. 그럼 뭐가 돼? 두 근의 곱은 음수인데 오직 한 근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근이 하나 있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럼 t1 더하기 t2 얘는 6k잖아. 이렇게. 자, 우선 요거는 이제 k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그죠? 그 대신에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한 개의 양근을 갖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해서 푼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두 근의 곱이다. 두 근의 곱이 양수인데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고 하면은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럼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한 개의 양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그죠? 알겠죠? 오케이. 자, 117번 보겠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우리 두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의 평행이동 관계를 먼저 봐야지, 두 개. 자, 이 함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저 함수를 먼저 그려본다면 우선은 좌표 평면을 그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함수 감소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지금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그리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떤 한 점을 잡고 이 함수를 잡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리면 그때 저 함수가 그려지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점근선은 우선은 y는 4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요게 이제 y는 3분의 1에 x-2 플러스 4라고 하면 되죠? 자, y는 2x 플러스 k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기울기 샹 하고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y는 2x 플러스 k다. 자, 그럼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게 하나가 p고요. 이 q래. 이렇게. 자, pq의 길이 2루트 5래요. 2루트 5. 이렇게. 자, 원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비율로 평행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3, 2니까 3분의 2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기울기랑 다르죠.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좀 어떤 문제냐? 그러면 자, 여기를 알파로 놓고 여기를 베타로 놓잖아? 그럼 삼각형을 딱 그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삼각형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요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는 기울기 얼마야? 2잖아. 그러면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두 근의 차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죠? 자, 따라서 2루트 5 얘는 루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어서요. 자,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얘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두 근의 차가 2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문제에서는. 그죠? 자, 그럼 나는 두 근을 한 개는 알파로 놓고 한 개는 베타로 놓을 건데 베타는 알파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합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직선에도 있지만 곡선에도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자, 2의 알파 플러스 k 대입한 것은 이 y값, 직선의 y값은 이 곡선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것과 똑같이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2와 똑같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에 이제 이번에 베타죠, 베타.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2 써주고 플러스 k라는 것은 두 번째 이 분홍색 함수 여기 자, 3분의 1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알파 승되고 플러스 4와 같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우선은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건 k지만 우선 k를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변변히 빼서 알파를 구한 후에 k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지워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이퀄. 자, 여기는 3분의 1이잖아. 거기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3분의 1의 알파승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죠? 자, 넘어가시니까 3분의 1에 알파에다가 3분의 2는
자, 넘어가면 얼마예요? 2죠, 2 이렇게. 자, 따라서 3분의 1 알파가 뭐다? 2분의 3 곱하니까 3이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이 알파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K가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1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K 값은 뭐야?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죠?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좋은 문제고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119번입니다. 근데 110번 하기 전에 우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했을 때 두근의 차 있죠? 두근의 차.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인 이거의 차.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쉬운 거지.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D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게 이런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대수는 수능 파트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선 당연히 요 부분에 있는 요거를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에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2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 우선 t라고 놓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이렇게. 자, 3, 1은 3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t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치환했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이 3이거나 또는 뭐가 돼? 3이거나 또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이거나. 자, 그렇다면 우선은 지금 여기서는 얘는 될 수가 없죠. 음수가. 그죠? 그럼 요것만 된다는 소리죠. 그 양면에 3의 x승 곱해봅시다. 그러면 3의 x승에 제곱되고 마이너스 3의 x승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알 수 있다. 요것의 근은 알파와 베타래요. 그러면 t로 치환하면 얘를 t로 치환합시다. 다시 요거를 p로 할까? p로 합시다. t를 했으니까 위에서. 자, p로 합시다. 자, 그러면 p1하고 p2가 바로 3의 알파승하고 p2를 3의 베타승이라고 하면 둘이 뺀다는 것은 두근의 차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두근의 차를 구하라. 근데 얘가 지금 작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우선은. 그럼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인데 얘는 1이니까 1분의 루트의 판별식이에요. 그죠? 3, 3은 9, 마이너스 4, 2, 있으니까 4. 우선은 루트 5인데 우선은 두근의 차는 루트 5예요. 근데 알파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문제 잘못 썼네요. 그죠? 알파가 더 크대요. 이런. 자,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면 되겠네. 그지? 알파 더 크니까. 오케이? 자, 꼭 알고 계세요. 119번. 자, 121번입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문제 있죠? 아까 중근을 가질 때 그 문제랑 같이 쌍둥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곱에 집중해라. 곱. 자, 3의 x승을 t로 치환하잖아? 그럼 t의 제곱 플러스 at가 되는데 마이너스 12a예요. 자, 는 0이죠? 자, 문제 121번 다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a래. 문제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뭐야? t1 곱하기 t2를 하면 마이너스 12a로서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음근 하나, 양근 하나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렇죠?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생긴다. 자, 그럼 여기서의 양근이 뭘까요? 양근. 이 양근을 여기서의 근은 하나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양근이 바로 3의 알파승이 된다는 거죠. 그죠? 3의 알파승. 3의 알파승이 된다. 이렇게. 양근 하나가 3의 알파승인데 그게 어디 있다는 소리야? 3의 알파승에 해당하는 요 놈이 어디 있다는 소리야? 3이니까 3의 1승과 3의 2승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2차 함수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생기는데 그 양근이 여기 사이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3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3의 알파 이렇게. 그러면 3이 여기 있고 9가 여기 있으니까 3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고 9를 대입하면 양수라는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지. 그지? 자, 그림으로 풉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3을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9 플러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a는 음수가 돼야 된다. and 자, 9를 대입하면 81 플러스 9a 마이너스 12a는 양수가 되면 된다. 그럼 여기서 근이 하나 존재한다 이거지. 이런 스타일로. 그죠? 자, 그럼 요거 부분은 어떻게 돼요? a는 1보다는 크다가 되고 and 자, 여기는 3a죠. 자, a는 뭐보다 작다? 27보다 작다가 되지. 동시 만족하는 거 a는 1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알겠죠? 자, 이해됐죠? 그죠? 꼭 암기합니다. 119번, 121번 암기합니다. 자, 지웁니다. 자, 우선 자, 123번. 자, 정수 x의 합을 구하래요. 뭐 보세요. 치환하고 싶죠, 당연히. 3의 x승을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이쪽에 보이는 이놈은 27에 3의 x승이 되고 얘는 9분의 1에 3의 x승이 됨이 보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t에 제곱되고 플러스 3 쓰고 27t 플러스 9분의 1t가 됨을 알 수 있다. 양면 우선 9를 곱합시다. 9t의 제곱 얘는 97에 63에다가 63 92 18 243t 플러스 t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9t의 제곱에다가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4t에다가 플러스 27이 0보다 작다가 됨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9일은 9죠. 자, 1, 27 이렇게 하시면 얘가 97이 63, 92, 18 이렇게 해서 243하고 1하고 하니까 이제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럼 여기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t의 범위가 27보다는 작고 9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t가 뭐예요? 3의 x승이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2승, 3의 x승, 3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x, 3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수 x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가 됨을 알 수 있어서 합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알겠죠? 오케이.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자, 별건 아니고요. 자, 우선은 a가 1보다 크다는 가정을 하고 만약에 a의 fx, 만약에 a의 gx라고 해봅시다. 자, 1보다 크면 y는 ax승은 증가함수죠. 그러면 부도망이 그대로 나는 거야. 부도망 그대로 나와서 요것은 뭘 의미하냐? 자, fx는 gx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죠? 부도 방향 그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부등호 그대로. 알겠죠? 근데 만약에 a가 있잖아요. 0하고 1 사이다. 그러면 y는 ax승은 뭐야? 감소하는 감소함수죠. 그러면 위에 있는 저식이 어떻게 되냐면 fx 부등호함 반대. 뭐라고? 부등호 반대. 자, 이해됐죠?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해서 12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수부터 시작해서 로그까지. 지수, 로그 함수 모두 다 만약에 대소 비교할 때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밑일치가 중요하죠. 밑일치. 그치?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요거를 2로 다 일치시킬 수 있죠. 그러면 2 하시고 2x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고 밑에도 2라고 하시고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로 할 수 있죠. 자, 위에도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서 2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밑이 다 2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부동 방향 그대로. 왜?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 방향 그대로 쓰시면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부등식에서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잖아요. 이렇게. 자, 표현하면 넘어가면 x의 제곱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3 0보다 작으면서 end. 자,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0보다 어떻게 되나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자, 3, 1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 있으면서 교집합. x는 0보다는 6보다는 크고 또는 x는 0보다 작다. 자, 이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공통범위가 생기죠. 그죠?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정수 x의 최대값은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7번 보겠습니다. 자, 치환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3의 x승을 치환하죠. t라고. 0보다 크다는 전제를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3 곱하기 3의 x승의 제곱이니까 3t의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자, 3, 1은 3, 1, 3 하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t의 범위가 뭐가 돼?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자, 0보다 큰 대전제를 가지고 요거랑 교집합하면 얘 자기 자신이 되죠. 치환이라는 건 다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의 x승 써주시고 3의 마이너스 1승, 3의 1승.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 방향 그대로 가서 x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 방향 그대로가 중요한 거야. 그치? 자, 129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에 해가 1하고 3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걸 직접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걸 t로 하면 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이 범위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얘를 t의 범위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t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얘는 뭐기 때문에? 2의 x승이야. 그럼 여기 2의 1승, 2의 3승 이렇게 쓰면 2의 1승과 2의 3승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2고 하나는 8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 더하기 8은 마이너스 2a 두 군의 합.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는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 b는 16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 131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별표 하나 치시고 별거 아니지만 별표 쳐봅시다. 자, 우린 밑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냐? 부등식 처음에 밑이 1보다 크냐? 1이냐? 1인 경우는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문제에서 1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반드시 밑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0하고 1 사이 있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합니다. 자, 밑이 1인 경우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1은 1, 등호 들어가 있죠? 오케이, 성립. 자, 1보다 크면 x 마이너스 부동만 그대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됨을 알 수 있다. 자, 이 부분에서 넘어가니까 3x, 6이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가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 있으면 부동한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x 똑같겠죠? 그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죠. 이렇게. 따라서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고 얘 만족하는 거야. 또는. 그래서 x 0하고 1 사이인데 등호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케이스를 분류하신다. 밑이 1일 때, 1보다 클 때, 0하고 1 사이일 때로 분류한다. 알겠죠? 자, 1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치환할 거고, 치환했으면 치환한 것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은 2분의 1에 x승을 t라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8t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돼? 플러스 16t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는 0보다 크죠. 그럼 다시 이 문제는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넘기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8t로 묶여져서 2t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여기는 넘어가면 k-2가 되죠. 나는 이 함수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릴 거고 그때 이 상수함수보다 항상 높게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려지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0보다 큰 범위니까 여기 빵꾸하고 이렇게 그려져요. 이 그래프만 보여요. 자, 그럼 k-2라는 그래프는 어디 있으면 돼? 이거의 아래쪽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등호 들어가도 되죠. 빵꾸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대값은 2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항상 치환했으면 치환한 범위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된다. 자, 15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의 미지수는 x예요, x.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사실은 x였는데 t로 치환해서 t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얘는 치환할 게 없어. 그냥 x야. 그럼 2차 함수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죠? 자, 이것이 모든 시수 x에 성립한다라고 하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된다. 저 그래프는 0보다 항상 커나 같다는 소리는 이렇게 접해 있거나 떠 있거나 한다는 소리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4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긴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2의 몇 승이에요? 2의 제곱에다가 2의 6승이니까 2의 8승이 되죠. 자, 1보다 크다 미시 부도 방향 그대로 내려오시면 된다. 자, 따라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된다. 그치? 자연수 a는 1밖에 없다. 그럼 a는 1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참고로 이 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두 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우선은 당연히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겠죠. 그죠?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t의 제곱되고 플러스 t 마이너스인데 이걸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그럼 난 이 그래프를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리겠다 이것이.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0이잖아.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2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 집어는 뭐야? 6이죠. 그럼 이 부분만 그림 그렸기 때문에 2-k는 어디 있으면 돼? 여기. 그럼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이 문제랑 비교해 봅시다. 비교. 자, 여기는 옆에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로 이제 세팅해서 문제를 시작했는데 얘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자, 그럼 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당연히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에 제곱하고 플러스 2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초기에 얘기했듯이 이 함수는 기함수로서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된다.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3차함수처럼 그려진다고 했죠. 따라서 이 t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뭐라고? t의 범위, 이거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된다. 자,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t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바로 쓸 수 있다. 왜? t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은 모든 실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야. 정의역이. 정의역인 t가 모든 실수가 되죠. 따라서 d라는 것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4k 넘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너스 7. 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죠? 이 두 문제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치환하면 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된다. 자, 얘를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 된다. 알겠죠? 둘을 구분해 봅니다. 자, 알겠죠?